김종태입니다. 부영그룹이 경남 진해에 5조 원 규모의 복합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룹의 기반인 전남 동부 지역을 제쳐놓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에 지역민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부영그룹이 여수에 지은 아파트만 18,000여 세대, 여수 전체 아파트의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룹 자산 규모만 따져볼 때 부영이 재개서열 27위로 성장한 데는 지난 1980년 여수 지역에서 임대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 돈을 번 것이 중요한 기반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부영 측이 지역에 환원한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부영이 경남 진해의 복합 리조트 선정을 위해 5조 1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역민의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복합 리조트 경쟁 지역인 여수 경도를 제쳐두고 진해에 투자하는 데 대한 실망감 때문입니다. 여수시나 시의회, 시민 모두 경도 복합 리조트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반해 부영그룹이 리조트 경쟁 지역인 경남 진해에 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여수 세계 박람회장도 마땅한 투자 업체가 없어 사후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영의 경남 진해에 대한 투자 소식은 지역민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여수 지역민의 약속을 그리고 키워준 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여수 지역에다가 아파트 외에도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영 측은 기업의 최대 목표인 이윤 창출을 위해 이윤이 높은 곳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한 향토 기업이 지역을 외면한 듯한 투자 계획에 당분간 부영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양항이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항과 동북아 자동차 환적 허브로 육성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광양항 중장기 발전 전략 브리핑을 통해 2025년까지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항으로 키워 현재 100조 원대인 연간 생산액을 200조 원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또 광양항 3단계 2차 4선석을 자동차 전용 부두로 전환하고 서측 배후단지에 자동차 환적 관련 업체를 유치해 자동차 환적 허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양항의 24열 크레인도 2, 3년 안에 4기까지 늘리고 물동량 3만 TU를 달성할 때까지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997년 지정 고시된 이후 20년이 다 되도록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율촌 2산단의 조기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광양항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보고하면서 율촌 2산단을 포함한 율촌지구 항만 매립지를 국가기관산업과 항만 물류 기능이 융복합된 클러스터로 조기 개발한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단계적 매립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고 항만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310만 제곱킬로미터의 묘도 준설토 매립지에도 오는 2020년까지 미래 신소재 산업과 복합 에너지 물류 기업 등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고흥 군수협 직원이 경매 내역을 조작해 중매인들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 지난 8월에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는데 수협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의 친인척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한 수협 중매인의 수산물 낙찰 내역서입니다. 오른쪽 서류에 적힌 금액이 20여만 원 더 많습니다. 고흥군 수협 위판소 직원 30살 김모 씨가 수산물 낙찰 내역을 조작한 뒤 그 차액을 챙긴 겁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 씨가 빼돌린 돈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것만 1억 2천여만 원. 범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420여 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점표를 돌리고 난 후에 문서 조작을 한 거죠. 안산 금액을 넣어가지고. 위판소 소장 49살 장모 씨는 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중매인들로부터 1,600여만 원을 거둔 뒤 이를 수협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중매인 자격도 없는 자신의 형수 54살 윤모 씨를 무단으로 경매에 참여시켰습니다.
이들 3명은 서로 짜고 경매 내역을 조작해 수협에 1억 3,3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소장 장 씨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경매 내역서에는 중매인이 수협에 납부해야 할 경매 대금이 적혀 있지만 수협 직원이 임의로 이 항목을 빼고 경매 내역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점 때문에 비슷한 범행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수협중앙회에 관련 내용을 개선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의 내년 하수도 국비 예산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내년 광영 태인분구와 용장분구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해 신규로 국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모두 273억 원을 확보해 내년 하수도 예산으로 46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광양시 하수도 공기업 예산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 이후면 전남 제1의 경제도시에 걸맞은 선진 하수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리던 25인승 버스가 넘어져 승객 1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승객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해 대형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가 가드레일 위로 넘어져 있고 빠져나온 승객들이 풀밭 여기저기에 쓰러져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 목포 방향 몽탄 3터널 인근에서 25인승 버스가 넘어진 건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버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40여 미터가량을 미끄러지다 역방향으로 돌아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유리창이 다 깨지면서 밑바닥으로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다 슬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고로 56살 박모 씨 등 2명이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을 비롯해 탑승객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부분 안전벨트를 매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팡 하고 소리가 나면서 차가 그냥 넘어진 것 같아서 안전미스했어요. 그 차가 넘어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다쳤겠죠. 이들은 서울의 한 교회 신도들로 강진의 한 장례식장으로 단체 조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1차로를 달리던 중 운전석 쪽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법무부가 사법고시 폐지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자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도 집단 퇴학원을 내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이 로스쿨 제도 정상화라고 쓴 박스를 들고 대학원 행정실로 들어섭니다. 더 이상 학업을 할 이유가 없다며 퇴학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집단 퇴학원 제출에 동참한 전남대생들은 364명, 1, 2, 3학년 학생 가운데 무려 98%에 이릅니다. 우리는 길게 3년, 짧게는 1년의 노력이 담긴 삶을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처음 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오던 순간의 설렘을 오늘 우리의 손에서 떠내보려. 법무부가 사법고시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이에 로스쿨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법무부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8년 전에 약속했던 40페이지 누굴 위한 번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로스쿨생들의 신뢰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들도 사법시험 출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절에 어떤 법학 전문대학원 측의 어떤 의견을 묻는다든지 어떤 사법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행동 없이 독자적인 그런 부분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 로스쿨생의 97%인 6천여 명이 퇴학원을 낸 로스쿨 사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비판에도 신뢰를 지키지 못한 법무부에 대한 비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법인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 1동 100만 원, 여수시 전신전화국 앞 야채시장 상인 1동 50만 원, 여수 종고초등학교 전교생 34만 9,920원, 종고 새마을금고 이승상 이사장 외 직원 27만 원,
광양시 광영동 공원경로당 백두익 회장 외 회원 1동 20만 원, 여수 상암초등학교 교직원 19만 5천 원, 순천시 나간면 신전마을 주민 7만 원, 순천시 서면 마을마을 주민 7만 원, 순천시 서면 덕진마을 주민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순천시가 추진하는 로컬푸드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3월쯤 로컬푸드 법인을 공식 출범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을 밝히고 어제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가칭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 설립준비위원회 범시민 주주 모집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민관 공동출자법인인 가칭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 설립준비위원회는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9억 원 가운데 순천시가 4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정체된